안녕하세요. 얼바인 부동산 전문가 그레이스입니다. 자, 2026년 주택시장. 지금 집을 사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 정말 많으시죠? 오늘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그 속을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요즘 다들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아니, 뉴스에서는 분명히 금리가 내린다고 하는데 왜 내가 집을 사려고 하면 더 힘들게만 느껴지는 거지? 하고 말이죠. 이 이상하고 역설적인 상황의 원인을 알려면요. 지금 시장이 대체 어떤 모습인지부터 제대로 알아야겠죠? 이야, 이 슬라이드 좀 보세요. 정말 재밌지 않나요? 지금 시장 상황을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구매자랑 판매자가 완전히 다른 세상, 다른 시간대에 살고 있는 거죠. 구매자들은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집값이 확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판매자들은 불과 몇 년 전, 2021년에 그 뜨거웠던 시장을 기억하면서 내 집은 비싸게 팔 수 있어 하는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생각의 차이가 시장에 혼란을 만들고 거래를 더디게 만드는 진짜 원인이에요. 한 전문가가 딱 집었죠. 이건 뭐 완전히 정반대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현실은 이 둘 사이에 어딘가에 있습니다. 바로 이 숫자가 그 증거입니다. 37.5%. 이게 뭐냐면요. 부동산 전문가들 상당수가 이제 시장이 균형을 잡았다. 즉, 밸런스드 마켓이라고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난 몇 년 동안의 그야말로 광풍 같던 시장과는 완전히 다른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자, 그럼 이 균형이라는 게 구매자인 여러분께는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한마디로 여러분의 힘이 세졌다는 겁니다. 이제는 판매자들이 가격을 내리거나 클로징 비용을 대신 내주는 그런 양보를 하는 게 다시 흔해지고 있다는 거죠. 불과 1, 2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이었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2008년 같은 폭락을 기대하시면 그건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집주인들이 가진 자산, 그러니까 에퀴티가 역대 최고 수준이거든요. 이게 집값이 무너지는 걸 막아주는 아주 단단한 바닥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에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아니, 이자율은 내린다는데 왜 집 사기는 더 힘들어지는 건지 이 어려운 퍼즐을 한번 같이 풀어보시죠. 네, 우리 모두 뉴스에서 봤죠. 모기지 금리가 거의 3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정말 반가운 소식. 이건 분명히 좋은 신호가 맞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금리가 이렇게나 떨어졌는데 정작 모기지 신청은 오히려 줄었다는 겁니다. 아니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바로 여기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자율이 아니라 바로 집값 그 자체였던 거죠. 팬데믹을 거치면서 집값이 거의 50%나 폭등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표 자체가 너무 비싸져서 이자율 할인을 좀 해줘도 매달 내야 하는 돈이 여전히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겁니다. 이거 딱 이런 비유가 맞을 것 같아요. 가격이 2배로 뛴 명품 가방이 있는데 그걸 이제 와서 조금 세일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싸지긴 했죠.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그림의 떡일 거잖아요. 지금 주택시장이 바로 그런 셈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확 와 닿으실 거예요. 우리가 2019년 수준의 구매력을 되찾으려면요. 집값이 35%나 폭락하거나 아니면 우리 소득이 56%나 오르거나 그것도 아니면 모기지 금리가 2.65%라는 꿈 같은 숫자로 떨어져야 한다는 계산이 나와요. 솔직히 이 중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게 있을까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겠죠. 시장을 완전히 망가뜨리지 않으면서 구매자들을 도울 수 있는 새로운 카드들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 입장에서도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대통령의 말을 빌리자면 기존에 집을 가진 사람들도 챙겨야 하고 동시에 젊은 세대가 집을 살 수 있게도 만들어야 하니까요. 이 두 가지 목표가 사실상 서로 부딪히는 딜레마에 빠진 거죠.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전략은 집값 자체를 건드리기보다는 구매자들에게 몇 가지 도구를 쥐어주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 대출 비용을 낮춰주고, 둘째, 경쟁을 줄여주고, 마지막으로 미래 금리에 영향을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씩 간단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정부가 모기지 채권을 직접 사들여서 금리를 억지로라도 끌어내리는 겁니다. 당장 월 페이먼트 부담이 크니까 이걸 좀 덜어주는 일종의 진통제 같은 거죠.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지만요. 두 번째는요, 큰 손.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주택시장에 들어오는 걸 막겠다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인기 콘서트 티켓을 싹쓸이에 가는 매크로 봇들을 차단해서 우리 같은 일반 구매자들이 좀 더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판을 만들어주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 2026년에 집을 사려는 여러분은 과연 어떤 전략을 세워야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내용에서 여러분이 꼭 가져가셔야 할 핵심은 이겁니다. 시장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거. 이제는 불안이 아니라 조심스러운 낙관이 보이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구매자인 여러분에게 협상력이 생겼다는 사실이에요. 가격이든 조건이든 1, 2년 전에는 꺼내지도 못했던 말들을 이제는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시기가 온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균형 잡힌 시장에서 어떻게 해야 저울을 여러분 쪽으로 확 기울일 수 있을까요? 제 대답은 바로 준비된 인내심입니다. 조급해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시장이 여러분에게 유리해진 만큼 재정적으로 잘 준비해서 좋은 매물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또 원하는 조건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시장의 승리 전략입니다. 복잡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행복한 내 집 마련, 저 그레이스가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레이스였습니다.